네, 그러면 14주차 2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죠? 예, 9주, 10주, 11, 12, 14, 9, 10, 11, 12. 우리 9주 해봤나요? 시험을? 아무튼 5번의 그 온라인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특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김한비 그 변리사님이 그 디자인 상표법하고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호도 해야 되겠고 또 침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네, 뭐 시험 문제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냥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제가 여기 뭐 좀 중요한 얘기도 나오게 합니다만은 패스를 좀 해서 여러분들의 좀 짐을 좀 덜어드릴까 합니다. 예, 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최재유 대표님이 창업 강의 1편을 했는데요. 요건 내가 적이 없습니다. 그 강의 자료가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예, 짚는 강의 이분이 그 중에서 우선 시장 파악에 대해서 예, 이거 강의를 잠시 스톱을 맡으세요. 시킬게요. 여러분과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예, 뭐 이분은 뭐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은 뭐 지금 경성대 외래 교수도 좀 저희 학교에도 잠시 이렇게 시간 강사로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유명한 대학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석사를 마치신 분인데요. 그 동영상 만들고 난 다음에 강의 자료를 예, 그러니까 날라갔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받지 못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강의 자료는 뭐 없어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죠. 저도 좀 배운 게 있었습니다만은 어, 예, 이렇게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창업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5V, 5V라고 그래갖고 예, 볼륨 크기, 그죠? 예, 벨로시티,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밸류, 베로시티, 그죠? 이렇게 하는 이 5가지의 OV에 대해서 앞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그 강의였었습니다. 그쵸?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이 OV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나온 것들은 쭉 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 한번 쭉 봤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가게 것이냐에 되면요. 대해서 네이버 트렌드라고 하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저도 이제 이거 신경을 못 썼는데 예,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 그죠? 예, 이거는 뭐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뭐 꼭 기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거를 한번 꼭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그 대표님의 거는 5V에 대해서 여러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셨던 분이 두 번째가 양희연 선임이 있었죠. 예, 양희연 선임은 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분은 뭐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서 많은 사업 계획서 전담 연구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본인이 뭐 한 2억짜리 정도는 한 1년에 한 5개 정도는 아마 따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계획서 워낙 베테랑하고 잘 짜셔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 분야를 제가 특별하게 좀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아무래도 좀
여성이다 보니까 좀 섬세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좀 배울 겸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데, 어, 처음에 예, 이 기업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이쪽 부분을 저도 이제 심사를 많이 합니다만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요쪽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그러니까 창업을 아직 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내가 창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 많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을 하게 되면 뭐 뒤에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써 있는 것은 한 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천만 원 정도만 지원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걸 가지고 예, 사업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금이 이게 뭐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인건비는 뭐 본인은 못 가져가죠. 예. 창업자는 못 가져, 사장은 못, CEO는 못 가져가고 예, 다른 분들한테 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그걸 통해서 뭐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죠? 예,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처음에 기업 개요에서 우리가 써야 될 어떤 그 포인트 두 번째로는 예, 여기 기업 개요에서 특히 대표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쪽이 있죠. 예, 그래서 써야 될 아이템이나 우리가 그 저기 그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가 예, 동영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일단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 개요에서도요, 예, 이런 아이템이 이제 좀 주로 이제 있는데, 그죠? 예, 창업 개요에서도요, 개요에서도, 예,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요. 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 소개에서도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말고사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예, 높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품의 개요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요 대목이 없다고 한다면요. 아이템의 개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뭘 써야 될 것인지가 저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용도 및 특성에는 어떤 기능적인 면, 어떤 이렇게 활용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단점은 예, 있는 것이 좋고요. 단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의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얘가 제대로 알고 쓴 거야? 이러면서,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쓰셔야 되고요. 차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별성이 경쟁 서비스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예, 키 아이템인데 요거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인포그래픽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다 앞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통계라든가 예, 불편함, 개발 아이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어떤 창업 동기 같은 거에 있어서 그죠? 예, 쓰실 때도 사업 동기에서 쓰실 때도 창업 동기에 쓰실 때도 인포그래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앞서서 그 1차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인포그래픽이 많이 들어가서 성심성의껏 한 거는 어떻게 차이 나냐면요. 인포그래픽이 많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사실은. 인포그래픽 이거 하려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고민도 하셔야 되고 어떤 내용과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잘 생각 안 나실 테니까 여러 개 뭐 구글링을 하시겠죠. 이런 어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 봐야 돼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떤 뭐 모방을 하시더라도 여하튼 굉장히 시간이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 실질적으로 그 얼마만큼 들어갔느냐는 바로
사업 계획서의 어떤 품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이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도 채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말고사 패턴하고도 뭐 관련되지만 사업 계획서도 분명히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아이템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제품 서비스 이렇게 하는 거. 여기도 다 인포그래픽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요게 사실은 창의적인 거예요. 이거를, 뭐,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모디파이를 하셔야 되는데,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심사위원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느냐. 예,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대학교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저는 1학년 때 예, 저희 학비를 좀 벌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들을 수학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은 다 갔는데 여하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가리키다 보니까 예, 확실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더 수학을 잘하게 되었는데 예, 뭐 이런 생각을 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거 인포그래픽을 구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친구분들한테 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보시는데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가게 되면 친구분이 이해가 안 가게 되면 내가 아직 완벽하게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게끔 설명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한테 그죠? 예,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그런 점들을 예, 인포그래픽스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런 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가 만약에 이런 도표 형식으로도 가능하다면 이런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둘 다 얼터너티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기능별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한 아이템이 이렇고 뭐 얘는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은 예, 차별성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아이템은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셨는데 이거는 내가 예, 다른 어떤 경쟁사하고의 차별이 없는 걸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있고 없고의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런 것들은 뭐 꼭 그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포잘 제안서를 쓰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사리 들어간 기업에서도 분명히 제안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과제를 받는다든가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런 표 형식 혹은 도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뭐 개발 계획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내용을 써야 되는지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정, 뭐 세부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같은 경우도 예,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시장 분석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 대해 보게 되면요. 우리 그 사업 계획서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쓰기 어려운 쪽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전시에 참가를 한다든가
프로모션 전략이라든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 전략, 판매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요. 요거는 좀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거니까 요거 내가 시험 문제 낼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이죠. 그래서 마케팅은 뭐 포피도 있었고 우리 STP 지난번에 했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뭡니까 그 우리 저 특강 하시는 분이 또 이 STP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예를 많이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STP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요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좀 해주면 STP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 냈습니다. 이게 중요하긴 한데 네, 다시 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죠? 예, STP는 빼고요. 여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 뭐 이런 판매 계획과 마케팅 툴 이렇게 뭐 포피, STP, SWOT 등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하면요. 여기를 굉장히 부실하게 씁니다. 예, 이거를 굉장히 부실하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이게 그 좀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형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업 계획서에 있는 형식을 채우기 위해서 뚫다 보면 이게 좀 뒤쪽 편에 있거든요. 사업 계획서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분에 열심히 하다가 시간에 쫓겨갖고 여기 부분은 그냥 흐트러마트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예, 써야 될 부분, 뭐 소요자금, 조달계획, 상환계획, 예산손익까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쓴다는 요거는 여러분들 숙지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쓸 때는 이런 도표로 쓰는 거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 쓰실 때 이런 표들이 정확하게 잘 얼마만큼 잘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요. 현재로서는 지금 공지사항에 있는 공지사항에 우리가 그 중간고사 강의실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조별로 있죠, 그죠? 그래서 712호에 여긴 지금 중간고사니까 날짜는 틀립니다, 그죠? 날짜는 틀리는데 날짜는 아까도 1차 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12월 14일 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12월 14일 날이고 예, 7교시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1조에서 5조는 712호, 그죠? 그 다음에 6조에서 9조는 715호씨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조회를 확인하셔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기승을 부르기 때문에 창문을 가급적이면 열려고 합니다. 창문, 그러니까 이 공기의 흐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창가에 앉으신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커튼이 날린다든가. 그래서 창가는 가급적 앉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뭐 복도 쪽에 있는 창가는 괜찮은데 저쪽 외곽 쪽에 그 도로 쪽에 있는 창가는 아무래도 좀 그쵸? 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 문은 열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춥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자리 배치를 잘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두 개의 강의실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요. 한쪽은 715호는 조교 선생님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시고요. 예,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712호에서 하는 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목이 좀 매네요. 잠시 끊고 가야겠다. 네, 그래서 그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712호는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만 715호에 있는 친구들은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제가 전달을 받고 다시 제가 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성적에 관련된 것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성적이 이제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성적에 관련된 문의는 죄송하지만 받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뭐 평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죠? 예, 그 전에 하고요. 주로 한 학기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이제 성적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오는데 예, 성적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대부분이 예, 다들 뭐 수긍을 하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아마 여러분들이 뭐 크게 보통 어떻게 성적을 문의하냐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학과에 있는 친구하고 똑같이 공부해갖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야, 너 어떻게 이거 어떻게 풀었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맞다고 서로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이제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답안지가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이 내용의 깊이와 이런 것들이 틀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좀 깊이 있게 쓴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잘 맞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쟤는 성적이 좋고 나는 나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성적을 공개하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공개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수긍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이제 그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마치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뭐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아까 1차 시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저기 16일까지라고 제가 했죠. 그죠? 예, 16일까지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저는 이제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 첫 번째 요 창업 아이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이렇게 좀 쓰고 있는지 여기만 봐도 이 친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소개를 하고 이거는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우리 양희영 선임께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참조해서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 전반적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로켓을 쌓아 올려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럼 나는 로켓을 쌓아 올릴 실력이 안 되잖아요. 이건 내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자판기를 만드는 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자체에 대해서 개발 경험도 없거니와 개발 능력도 안 되면은 사업 계획서를 그런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을 꿔야 합니다. 예, 이거는 어찌됐건 간에 가상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정하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표자 현황 및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 정도 앞으로 이제 타겟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팀원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것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자 혼자서 그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현재 팀원 현황에 만약에 원맨 오피스 그러니까 팀 사장 하나밖에 없는 1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없겠지만 추가 인력 고용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같은 걸 딱 보게 되면 얼마나 성의 있게 썼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한테 사업계에서 평가하는데 중요한 그런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까지는 내가 이제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쪽도 상당히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그 신뢰성을 주는 어떤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채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지만은 인포그래픽. 예, 모든 것들은 다 인포그래픽으로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필요성이라든가 동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다 인포그래픽이 들어가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들 그 이 최소한 사업 계획서에서 좋은 뭐 아이템이 좀 설사 조금 안 좋더라도 예, 이런 인포그래픽 많이 쓰고 형식을 성심성의껏 쓰시게 되면은 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좀 이번 학기는 좀 마감하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사업 계획서는 예, 여러분들이 향후 사회 나가서 반드시 예,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 뭐라고 조그만 하나의 과목의 텀 프로젝트를 점수를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사업 이제 회사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런 일을 내가 반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미리 한번 맛을 보고 내가 역량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저는 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한테 대면 수업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죠? 예, 그냥 시험 기간에만 잠깐 얼굴 보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좀 없어서 매우 매우 아쉽습니다. 예, 보통 청년 창업에 의해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학과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자 그죠? 그 다음에 뭐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대부분이 창업을 할 생각은 없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예, 만약을 대비해서 그죠? 예,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그죠? 다양한 아이디어도 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의 여러 개의 아이템을 제가 모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아이템별로 이렇게 사람을 재배치해서 팀을 구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팀을 학과 단위로 아니면 뭐 자기가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했지만은 원래 취지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LED가 켜지는 건반 피아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사람한테 LED로 리딩을 해주면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음악학과에서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니까 전자, 그 다음에 뭐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그죠? 뭐 기구 같은 게 또 필요하니까 뭐 혹시 또 관련 학과,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뭐 창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초로 이제 뭐 창업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데 출품하셔가지고 팀을 이뤄서 그죠? 보통 같은 학과끼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같이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다양한 형태로 되지 한 학과에서 뭔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형식으로는 요새는 안 되거든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고 융합적인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 나누고 사업 계획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잘 되면 이걸 통해서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들어가시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좋을 겁니다. 뭐 거의 뭐 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토타입 보통 안 만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안서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공부를 하겠다는 공부의 방향성도 잡히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고학년인 경우에는 내가 이 아이템을 잘 갖고 와가지고 창업을 뭐 한다든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희생됐네요.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뭐라고 할까, 그렇게 외부 강사님하고 서로 소통하고 휴먼 네트워크도 엮어줘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너무 아쉬운 그런 어떤 한 학기였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계속 뭐 발전하시고요, 스스로. 그 다음에 건강에 또 꼭 유의하시고요. 시험 볼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